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나섭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시아 각국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영내 금융통합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장이나 빌딩, 마트, 목욕탕 등이 전기를 아껴 쓰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경품 추첨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직원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 오늘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공세 영향으로 195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일 전 거래일보다 11.46포인트 내린 1952.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후반 일본은행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사하면서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일본이 시중에 자금을 추가적으로 풀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인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통해 시중 자금 공급량을 현재보다 10조에서 20조엔 늘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관은 이날 1,088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내던지며 3거래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이 619억 원, 외국인은 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통신 등 내수산업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증권, 통신업, 섬유의복 등이 올랐으며 엔저 현상에 민감한 운송장비, 기계, 제조업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부진했습니다. 현대차가 5.88%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도 4~5%대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대표 내수주인 아모레퍼시픽은 5.43% 올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SK텔레콤, 삼성화재 등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3포인트 내린 552.4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1원 오른 1,072.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파주의보의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업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때이른 추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겨울 의류와 난방용품 등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업종들의 주가도 한동안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대현, 한세실업, 휠라코리아, 영원무역 등 의류업체들의 주가는 지난 9월 이후 두 달간 각각 29.6%, 13.7%, 6.6%, 6.2% 올랐습니다. 내복업체들인 쌍방울은 37%, BYC는 11.7%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지연 메리츠종금증권연구원은 날씨가 쌀쌀해지면 겨울 의류 수요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하고 제품별 높은 단가의 영향으로 이익이 크게 개선된다며 1월부터는 재고 소진 판매 기간이므로 11월에서 12월이 최대 성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난방용품과 겨울 간식 관련주들도 찬바람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입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호빵 판매업체 삼리식품은 지난 9월 대비 주가가 64%나 올랐습니다. 온수매트 등을 제조하는 삼진도 지난 9월 이후 주가가 10.6%나 올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나섭니다.
양국 대표단은 오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벌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윤상지 산업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인사들이 대표단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양국은 13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 중에서 16개 장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문제는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주력 수출 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카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상품 분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 잔여 쟁점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시아 각국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영내 금융 통합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은과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내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정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역외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금융 부분의 미흡한 발전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요 중심축으로 부상하기까지 영내 국가 간 긴밀한 무역이 큰 역할을 했지만 금융 부분 통합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의 영내 무역 비중은 50%를 넘어섰지만 영내 채권 투자 비중은 13% 수준입니다. 이 총재는 아시아 국가 간 금융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일부 국가의 금융 불안이 영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영내 금융 통합은 투자 재원을 더 쉽게 조달하고 국가 간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통합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공장이나 빌딩, 마트, 목욕탕 등이 전기를 아껴 쓰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전력 거래 시장을 오는 25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쓰기로 수요 관리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전력 소비자는 전력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요 관리 사업자는 고객이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 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산업부는 빌딩은 연간 100kW를 줄이면 655만 원, 마트는 50kW를 덜 쓰면 327만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약한 만큼 전기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면 위약금 부과나 전력 거래 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재 11개 수요 관리 사업자가 전력 거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는 실시간 전력 계량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통신기기를 제공하고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도 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2017년에 액화천연가스 발전기 4기의 발전 용량인 약 190만 kW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인상 요인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추천 조작계 개판을 빚은 홈플러스 직원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숨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품 행사 추첨 조작으로 수사를 받아온 홈플러스의 직원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 행사를 조작해 상품을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정 씨가 추첨을 조작해 지인 명의로 외제차와 순금 골드바 등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또다시 넘겨진 겁니다. 정 씨는 주로 경품 행사의 1등 상품을 노렸습니다. 정 씨는 2011년 8월 경품 행사의 1등 상품 차량인 뉴 SM7을 지인 김모 씨가 당첨되도록 경품 행사 대행업체인 대표 손모 씨에게 부탁해 경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또 이듬해 경품 행사에서도 지인의 인적 사항을 빌려 BMW 320D와 K7 승용차를
지난해 5월 경품 행사 때도 같은 수법으로 1등 경품인 순금 골드바 1kg과 2등 경품인 아우디 A4 승용차를 빼돌렸습니다. 정 씨가 빼돌린 경품의 액수는 총 2억 1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경품 행사 대행업체 손모 대표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명의를 빌려주고 경품을 받아 판매한 뒤 금액을 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정 씨의 지인인 김모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가 최근 5년간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시중보험회사에 마케팅 용도로 판매한 혐의를 잡고 지난 9월 이승환 전 홈플러스 회장과 도성환 사장 등을 출국 금지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홈플러스가 최소 수십억 원의 개인정보 판매 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통해 상품을 빼돌리고 고객의 정보를 판매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 주말 아이폰 6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이용해 10만 원대 구매한 소비자가 나오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단통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새벽 벌어진 아이폰 6 대란에 이어 아이폰 6 개통 취소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란을 일으킨 아이폰 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여 원으로 이 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 원에 판매 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 원 선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집중 제공하면서 일부 고객들이 10만 원대의 아이폰 6를 구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소환해 강력 경고에 나서면서 대란을 잠재웠고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로 단통법이라는 정책을 믿으면 손해보는 것이냐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요 휴대전화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이폰 대란이 갑자기 떴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 집에서 멀었는데도 좌표를 구해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고 새벽에 갔어요. 새벽부터 또 기다려고 해서 결국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방통위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왔다고 저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 취소 통보만 한 거죠. 그럼 저같이 그냥 새벽에 기다린 사람들은 전부 그냥 붕 뜬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업체 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했다며 이번 불법 지원금 지급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 대리점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지급 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자 판매점들은 정부의 과징금 철퇴를 피하기 위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먼저 예약 신청을 하고 기기를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개통 취소를 통보하고 일부 판매한 기기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서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자세한 소식 국제부 연유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미국은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앞설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 주시죠. 우선 하원에서는 경합 지역이 37개에 불과해 공화당이 무난히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인데 이마저도 공화당이 장악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공화당이 이미 선거구 17개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경합 지역 8개 중 절반만 가져오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예상대로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민주당의 상하원을 모두 내준 지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을 자연스럽게 레임덕에 빠져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의회를 모두 상대당에 장악당하다 보니 입법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조리 제동이 걸리게 되는 탓입니다. 또 국정 운영의 리더십에도 큰 흠집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부진을 겪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미숙한 대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격퇴 작전에서 보여준 무력한 모습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화당은 이번 선거의 판을 오바마 심판으로 짜고 오바마 대통령의 무기력한 국정 운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최근의 미국 경기 회복세 등 오바마 대통령이 거둔 성과는 이번 선거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평가입니다.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이변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초적전 양상을 나타내는 경합지 8곳의 선거 결과에 따라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오바마 정부의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과 별개로 공화당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전반적인 인기 하락에도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아직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종 선거 결과 발표가 선거 직후가 아닌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당이 접전을 펼치는 루이지애나와 조지아에서는 50% 득표자가 없을 때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르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연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에볼라 퇴치 정책을 지지한다는 미국인이 49%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에볼라 대응에 대한 이 같은 지지율은 49%로 반대 응답자 41%는 물론 44%로 나타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에볼라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1%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현재 시행하는 에볼라 대응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7%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4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3%,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2%로 44%였던 호감도보다 낮았습니다. 지금 당장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당의 하원 의원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44%가 민주당, 50%가 공화당을 각각 지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성인 1,2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자체정부 수장과 의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평온하게 진행됐으며 심각한 법률 위반이나 사고는 없었고 투표율도 6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개표 이후 정부와 의회 구성 절차를 마치면 분리 독립 움직임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투표 전부터 이번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두 공화국의 독립 움직임을 차단하려 나설 것이 분명해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자 선거는 탱크와 기관총의 위협 아래서 치러진 광대극이며 우크라이나는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 인근 국경 검문소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55명이 숨지고 1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는 라호르 인근에 있는 와가 국경검문소의 파키스탄 쪽에서 매일 펼쳐지는 국기 하강 행사를 보려고 8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있는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아민 와인스 라호르 파키스탄 경찰국장은 관중이 검문소에서 구경을 마치고 발길을 돌리고 있을 때 폭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폭 테러 희생자 중에는 2명의 무장순찰대원과 여성, 어린이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테러를 자행한 주체에 대해 파키스탄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파키스탄 탈레반 등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세력 3곳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수년간 탈레반 반군의 무차별 살상과 테러로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스리랑카가 인도의 우려에도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중국 잠수함과 군함의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인 코살라 와르나쿠라수리아는 잠수함 한 척과 군함 한 척이 콜롬보 항구에 전박했다면서 이들은 지난달 31일 도착했으며 연료 보급과 승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5일간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0년 이후 다양한 나라의 군함 230척이 친선 방문 형식으로 급유와 승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콜롬보항에 기항했다면서 이번 중국 군함의 정박이 특별한 일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영자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인도가 지난달 콜롬보항에 중국 군함이 정박한 데 대해 스리랑카 국방장관에게 강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또다시 스리랑카가 중국 군함의 입항을 허용한 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무척 추우셨죠?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 바람까지 강했는데요. 올 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많았고 보시는 파란색 부분처럼 강원도와 경기도, 충북과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바람은 좀 덜하겠지만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3도, 춘천 0도까지 떨어지겠고 대구 5도, 광주 6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16도, 광주 18도 등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맑은 모습이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북부 산간으론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 산불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맑은 하늘에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서울, 대전, 청주 3도에서 16도 분포로 아침은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 부산,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 속초와 강릉 5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